갑니다. 예. 예? 의자가 너무 높아. 나 내렸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메모리 있어서. 다 내렸는데도 높은데. 가볼까요? 자, 이거는 4단 변속기인가 보네? 네. 이건 어디 거지? 이거 ZF-예요? 네. 오. 자, 갑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90년대만 해도 차들이 이 정도 진동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가 네, 맞아요. 진동이 작잖아요, 지금. 네. 그거 타시던 분들이, 우리나라 차 타시던 분이 이거 타면 놀라겠는데? 나는 심지어 뭐, 이게 3일 전에 미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니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죠? 다른 거보다도 악셀 페달이 미친 듯이 무거워. 네, 많이 먹어요.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차들도 다 그렇다고. 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독일 차들이 악셀 페달이 원래 무거워요. 유럽 차들이 다 그랬잖아, 그지? 되게 이케아 온 것 같아요. 아, 이케아에? 네. 이케아가 스웨덴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디자인 감각이 좀 나름 있다. 네, 뭐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의 전통이구나.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승차 위치가 되게 높아. 나 지금 승용차 탄 것 같지가 않아. 예, 아마 시야도 되게 좋지 않나요? 시야는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어제 내가 내 W203을 타고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비가 되잖아요, 지금. 뒷서스가 생각보다 예. 좋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이미 그거 알아요. 노면 사정이 좋지 않잖아, 원래 이 시내 도로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는 만들었지만 내구성이 약하면 못 쓰거든. 이거는 단순하지만 내구성은 강하잖아. 그렇죠. 예, 뭐 작동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더라도, 근데 뭐 그렇다고 특별히 지금 차가 그거 있잖아, 왜 삼성 SM5 1세대처럼 요철 치면 옆으로 뛰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 근데 그건 그러지도 않네 지금. 물론 조금 더 타보고 평가합시다.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이게 공차 중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스티링이 이 가죽 질감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멋져. 이 당시에 포르쉐도 와서 울고 가야겠네. 그립감이 있어요. 이 그립감, 이 가죽에서 오는 그립감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스티링 휠 가죽 질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만 알고, 이런 것만 이제 느껴서 맛을 보고 나면은, 요즘 차 타면은 좀 그런 느낌 들잖아. 이게 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 근데 이거는, 만족감이 있지. 왜냐하면, 요런 거, 사실, 이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거든? 별거 없어, 뭐. 근데 또 그렇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랑이 안 되는구나. 방향지시등이나 와이퍼 조작 레바는 영락없는 오펠이야. 굉장히 좋아요, 이 느낌이. 여기 쓸데없는 게 안 달아가지고 간결하잖아, 움직임이. 이게 재밌는 게 퓨즈가 요 안에 있어서. 퓨즈 박사 얘도 거기 있어요? 예, 요 열면 다 여기 있어요. 예. 그 앞에. 정비성도 좋네. 그래서 깜빡이 키면 소리도 여기서 나요. 그렇죠. 릴레이도 거기 있을 테니까. 얘 타고 이렇게 멀리 온 게 처음이라서. 안 그래도 걱정을 했어요. 네, 오신다 그러는데 가능할런지, 오늘 섭외된 두 대는 다 가능할런지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네, 연습 삼아서 제가 화요일 날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거 타고. 이걸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네. 화요일 날? 네. 그러면 어느 항으로 가요? 저 목포요. 목포항. 목포항 그래도 좀 쉽지. 배 타는 시간을 줄이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완도나 공항 고흥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 해남도 있습니다. 해남에서 가는 것도 있어요? 네. 인천이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래서 인천이면 진짜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서울 서쪽에 있잖아 지금, 그지? 네. 요즘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제주도 가는 게 또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더라고. 그거 맞지 뭐? 네. 그래서 그거 하러 가는구나. 네. 일본도 갔다 오는데요, 뭐. 일본은 우리 태준상이 갔다 왔지? 네, 갔다 왔죠. 근데 렌트가 예.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1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 한 달 가갖고. 한 달 가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한 달에 렌트비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비싸다고? 100 넘게 나와요. 무슨 차로? 그때 알아본 게 모닝이었나 K3였나 그래요? 텐데. K3면 그 가격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한 번 가는데 편도로 한 1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그럼 자기 차 있으면은 여유 있게 좀 다닐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렌트카 받아가지고 상태 안 좋으면 좀 짜증나요. 바꿔달라 그러면 되죠. 입이 없어요? 뭐 그 말을 못해. 아니. 나 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네. 차 이상하게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죠, 그죠? 예. 이 크레임을 그거 얘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바꾸면 돼. 제주도 가깝더라고. 얼른 가서 하나 바꾸면 되고. 아, 이참에 그냥 한 10대 바꿔보자? 구독자들이 오해. 오해를 하나요? 네. 어떤 오해를? 제가 이제 경님을 예. 뭐 10년 훌쩍 넘게 겪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불합리하게 그런 걸 아, 플레이 내가 거는 불합리하게 저는, 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그쵸? 거는 한 번도 못본 적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네, 네. 그에 합당하게 하는 얘기지, 뭐 그냥 막 진사를 피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야, 근데 이거 하체 상태 되게 좋은데, 지금? 단단하지 않나요? 아까 하체가 단단한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뭐 스프링이나 댐퍼 지금 문제도 없고 하체 잡소리도 없고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 아니라 아까 외관도 무사고의 무칠이라며 네. 공장표 페인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ABS도 아까 키온 넣었을 때 이상한 거 빼고는 또 주행할 때는 잘 모르겠거든 지금. 네, 주행할 때는 예.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재밌어. 파워스티링 무게감도 딱 독일차의 그것이고. 야 나 옛날에 그 피아트 크로마를 샀어야 되네. 우리 저기 민경찬 회원님이 크로마 네.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요? 아, 나 크로마 몇 번 살 뻔했는데, 나 이상하게 상태 좋은 크로마가 나한테 안 걸리는 거야. 상태가 좋았으면 샀을 텐데. 그게 이거 똑같은데 차가 작거든. 근데 뭐 얘네가 갖고 와가지고 다 네. 뜯어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뭘요? 그 무늬나 이런 네. 내장재들이 다 다르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같은 거지 같은 차가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럼. 완전 다르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리 차들은 피아트만 해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안 만들었지. 지금 웃긴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게 무슨 럭셔리냐고 할지 모르잖아. 근데 크로마보다 지금 훨씬 럭셔리하다고요 이게.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타던 란치아 테마는 더 럭셔리했어. 이거를 럭셔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크롬이나 LED 라이트가 있어야 럭셔리하다 그러는데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럭셔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왜 럭셔리해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스티어링 가죽이나 지금 시트 가죽 그리고 스위치 하나하나의 감촉이 오야야 공격이 방향 야나 이거 미치겠네 지금. 이 도어 트림, 직물 네. 도어 트림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레벨 같은 걸로.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소나타 2, 소나타 3까지도 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전 근데 이거 때 많이 낄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때를 끼면은 거기또 세척을 해야지. 헝겊으로 하면 떼길까봐 걱정하는구나. 저는 이제 세차를 좋아해가지고 아, 세차를.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차를 좋아하지만은 세차를 안 해. 그럴 시간이 없거든. 네. 그런데 또 차 좋아하는데 세차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세차 많이 하면 차가 녹슬 것 같아가지고 싫거든. 물을 자꾸 묻히잖아 차에다가. 어? 그래서 난 그래서 진짜 안 해. 아, 그리고 계기판 폰트는 사브가 세계 최강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신성이 좋은 계기판은 사브 이외에는 본 적이 없잖아. 지금. 약간 저는 이렇게 제 비행기를 몰아본 적은 없지만 비행기 같아요. 그쵸. 뭔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이런 스위치 감촉 하나하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도 조절 레버도 그렇고, 그리고 바람 세기 스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왜 안 보고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지금. 네. 그 절도감이 있다. 모든 스위치가 딱 어림잡아서 이렇게 공통된 절도감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90년 다시 이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90년대 말이면은 우리나라가 소나타 2, 뭐 소나타 3, 그랜저, 다이너스티가 나올 시기잖아. 네. 그 시기에 이 정도의 딱딱한 승차감은 한국인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실은 딱딱하지도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네.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우리 다 유럽차를 타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지금 솔직히 이렇게 서스펜션은 좀 딱딱하고 사실은 바디가 약간 약해. 예. 바디가 약간 헐렁하잖아. 아 근데 뭐 이거는 90년대 차라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뒤통축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걸? 그러니까요.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왜 우리가 통축이라 그러면 다 완전 엉터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다 보면 볼보 940도 뒤에 통축이잖아. 네. 근데 리지드 엑셀인데 아무 문제 없거든. 저는 처음에 이거 데리고 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제가 다이너스티만 탔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너무 딱딱했겠네. 네, 저 이렇게 좀 약간 구름 왜 예. 물서스라 하잖아요. 예, 물침대 예. 소스. 예. 그렇게 다니다가 막 요철 넘을 때도 막 탕탕 거리니까 아,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승차감이야. 내가 말하는 승차감이 이거라니까. 예, 예. 나는 이게 승차감도 좋다니까. 왜 물침대가 승차감 좋다고 생각하지? 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네. 좀 딱딱한 거 많이 다들 좋다고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고속주행과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오늘 이제 제일 멀리 왔잖아. 네. 근데 와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때요? 내가 이 차를 잘 샀어.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야 또. 좋습니다. 막 뻥에 스웨덴 국뽕이 차오르면서 바이킹의 후예가 만든 차라고. 아 바이킹 스웨덴이 바이킹 후인가? 바이킹은 배나 잘 만드는 걸로.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네. 원래 네. 차 주행할 때 안 밟거든요. 네. 자꾸 밟게 되지. 네, 이거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저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그렇지. 그때도 있고. 이러다 이번 달에는 과속 스티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주행도 되게 질감이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직결된 느낌이 좀 있어 지금. 이게 옛날 터보차잖아. 네. 이게 그나마 저압 터보라서 터보렉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도 저회전에서 터보 특유의 힘없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BMW의 사기통짜리 터보차 엔진들이 얼마나 저회전이 강한 건지 지금 알게 된다니까. 악셀을 이렇게 많이 밟아야 되나 싶어요. 장시간 운전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옛날에 저기 현대차 타다가 세피아 타잖아? 집에 오면 내가 오늘 오른발에 뭐 했다고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이랬거든? 근데 얘는 그거 이상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타본 차 중에 악셀이 페달이 제일 무거워, 지금. 주변 사람들 다 아프대요, 다리가. 맞죠? 네. 야,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그래 나올만 하잖아. 네.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하고 완전 다이너스 탔다고 했잖아. 네. 그 악셀 페달의 무게감이 극과 극인데? 다이너스는 진짜 살짝.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악셀인데?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를 연구했거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게감을 줄까를 연구했어. 차를 갑자기 이렇게 다르게 바꿔도 되나?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스피커 튜닝이 됐구나. 예, 맞아요. 원래도 이거. 트림에다가 덧붙였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순정이 아니었군요. 순정 아니에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진짜? 네. 그럴듯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오디오를 틀어보자. 라디오 있으면 89.1을 틀어줘요. 아, 89.1. 예, 어떻게 예. 하지 모르는데. 안 해봤어요? 네. 나 좀 내가 눈이 나와가지고. 네. 오페라가 나오네? 피가로의 결혼이잖아, 이거 맞지? 네, 맞아요. 세빌리아의 발사. 세빌리아 이발사인가, 이거? 좋은데, 소리? 에이, 좋아. 스피커 되게 좋은 거라고 뭐 해놨다고. 아까 보스턴 뭐 써있는 거 보니까 보스턴 어쿠스틱스 같은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왜 스피커 브랜드가 정확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 네. 어차피 다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래 깜빡이를 여기서 트는데 소리는 저기서 나. 어우 야 이거 야 통축이 맞다 야. 네, 맞네요. 고속도로는 좋은데 큰 바운드에 약하네. 네. 그 뒤에 잡소리도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얘가 또 밑에가 낮아가지고. 네. 앞에 범퍼가 계속 밑에가 쓸려요. 예, 이게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길어서. 오브행이 길어서 그렇지. 네. 잠깐 이게 4단 ZF면은 이게 그건데? 레간자의 바로 그 맞습니다. 4단 ZF의 그 느낌이 난다 지금. 그거 같은 거 예, 같습니다. 맞아요. 같은 변속기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똑바로 직선길에서는 좋네. 예. 예, 휠베이스도 길고. 직발 그 머신이라고. 아 그렇게 이미 동호회에서도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코너링은 쥐약이라고. 아 이미 알고 있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사브는 레이싱 같은데 많이 출전을 사브가 예전에 랠리를 옛날에 했죠. 아.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 그러면은 랠리를 랠리도 했죠. FF 가지고 나가. 예, 그럼요. 없다니까 다른 게. 동글동글한 버전 응? 투 스트로크 그걸로 나갔었죠. 예, 그걸로 나갔죠. 댕댕댕 하면서 랠리 나갔어. 예, 찾아 흑백으로 된 영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혔는데 선수가 내려가지고 다시 뒤집고 갔다고 막 아,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 그때 유명한 랠리 선수가 그 헨리 토이보넨 아니야? 그건 잘 예, 모르겠어요. 헨리 토이보넨이라는 선수가 아마 그날은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 근데 헨리 토이보넨은 아니다. 사브가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토이보넨은 WRC 선수구나.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사브 이거 가지고 막 스피턴 보여주고 이랬던 삼촌이 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에릭 칼슨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로 막 사브 가지고 막 스피턴 보여주고 막 두 바퀴 들고 가고 막 이런 거 보여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하고 동차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치? 또 다른 데서 그거랑 운전 실력은 또 무슨 상관 있어? 그거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서커스를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기아 자동차가 세피해가지고 똑같이 다 했어. 그것도 영상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것도 심지어 전문팀으로 한 게 아니라 기아차 내 사내 동호인들이 했어. 야, 그러면 사내 동호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걸 무슨 랠리 챔피언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때 그분이 무슨 랠리 챔피언이라 그래가지고, 아, 나 못 들어봤는데 언제 했는데, 그게 60년대에 하셨더라고. 아, 그 랠리를요? 예. 아, 랠리가 우리가 생각처럼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차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썰렁한 옛날 차 가지고도 경주에 심각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있는 거냐, 이태리 밀레밀리아가 다 그래서 있는 거냐. 그때는 1000마일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마일을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비포장도로인데. 그렇죠. 썩치는 역시 이런 데랑 어울리는 아, 그래서 집이 어디라 그랬죠? 일산. 일산에는 잘 안 어울린다, 그지? 근데 이거 여기 천장이 높고 여기에 유리창이 높아가지고 뷰가 진짜 너무 좋은데. 네. 앞에 여기만 봐서는 내가 1톤 트럭 탄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데 네. 저 듣기로는 얘가 사각지대가 되게 심하다고 들어가지고. 이게요? 네. 이게 사각지대가 심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타면 깜짝 놀라겠는데 이건 사각지대가 아니요, 넓지 않아요. 굉장히 잘 보여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 차에 비하면 그냥 뻥 뚫려 있네요. 아, 그렇죠. 예. 아, 트렁크에 짐이 많구나. 네, 그 세차용품하고 저 재료들 무슨 재료? 미술. 아, 미술 재료? 전공이 미술이에요? 예. 그러면 미술에서도 종목이 있잖아요. 저 조속. 조소. 조소가 이렇게 뭐 조각상 만들고 이러는 건가? 그렇죠. 예. 내가 아는 사람 조소가 나와 돈 잘 버는 사람도 있는데. 잘 빠지면은 좀 저기 길이 좀 시에서 응모하는 무슨 상 있잖아. 그런 거. 아, 되게 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맞잖아. 그래, 저는 돈 안 되는 걸 하려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래요? 작가. 제 작가라는 게 그러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예, 맞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추상 작품? 그림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림도 장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작가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네.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 지금 비밀이 나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만 뺏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아,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할 거란 얘기잖아. 네, 그 좋은 생각인데? 네, 이것저것 막 컨펌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미술에도 그런 거 찾기 진짜 힘들어요. 창의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지? 좋아요. 아이디어 아주 좋은데? 그래서 나름 예술가다운 차를. 맞아요. 아니, 예술가다운 차라고 보기엔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아? 아까 내가 이거 뒷모습이 사실 제일 독창적이고 좀 유럽차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네. 멀리서 보면은 뒷모습을 보면은 눈이 큰 왜 일본 만화 영화, 일본 캔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네.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조화나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비율을 어긋나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 저 어너더 월드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너더 월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미술 처음 배울 때는 비율이 중요하고 뭐 이거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 더 진보해서 그 모든 걸 다 통달하고 나면은 언밸런스에서 미를 찾을 수 있잖아.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는 네. 거지. 그런 걸 봤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얘가 리어램프 말씀하셔서 네. 되게 재밌는 게 생긴 게 예. 약간 BMW 234랑도 비슷하고 테일램프 이렇게 니은으로 야, 그러면 뭐 엘란트라는 그렇게 안 생겼냐? 약간 캐피탈도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비슷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80년대 9천원 테일램프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 작았어. 네모나게. 예, 조그맣게 층에 붙어 있었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오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테일램프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거 좀 촌스럽거든. 차라리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는 그 구형 사브 9천이 네. 더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구 디자인은 저기 미술 전공인 정도 돼야 먹히는구나. 응? 나 같은 공돌이의 티는 이거 안 먹혀. 나는 사실 디자인은 이태리가 최고라고 생각해.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피아트 크로마 한번 찾아봐요. 예. 나는 피아트 크로마가 훨씬 조화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율 관계나 길이 뭐 이런 수치들이 훨씬 조화롭은 게 나는 크로마라고 생각해요. 좀 짧은가요? 네, 짧아요 이거보다. 개인적으로는 얘보다는 저 사실 네. 제 취향은 볼보요. 볼보? 그러니까 볼보도 후륜구동 시절의 옛날 볼보냐 아니면은 940. 네. 그거 내가 또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예. 예. 나도 그래서 나는 940 위에는 볼보를 안 치는 거 알지? 앞에 좀 라이트랑 그릴 넓고 그럼. 완전 각진 그렇지. 그런 게 예. 제 취향이었거든요. 거기에 후륜구동이기까지 하다고. 얘는 좀 앞에가 얇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거보다도 얘는
사브는 이 당시에 엔진 같은 걸 보면 DUCC를 빨리 도입했잖아. 근데 볼보는 추가로 도입을 안 하거든. SOCC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 DUCC 버전도 나오긴 했는데 그건 주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런 점이 나는 볼보가 마음에 들어. 그냥 옛날 설계를 꾸준히 이용하는 네. 거. 들어보니까 60년대, 70년대 차. 예, 240에서부터 네. 개량된 게 거의 없어. 라이트 모양 바꾸면 740 되고 뭐 760 되고 780 되고 다 돼. 그 엔진을 한 30년을 넘어서 사람들이. 야, 근데 막 이게 90년대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유럽차 특유의 감각이 있거든. 그 당시 아시아차가 갖지 못했던 그 딱딱함, 그죠? 이 무거운 스티어링 필링. 전체적으로 이 차는 무겁지 않지만 무거운 거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세팅이 있는데 근데 망했어. 중요한 거는 근데 망했어 이거. 아니 망할 수는 있어요. 볼보도 망했잖아 사실은. 근데 누가 안 사줬어 심지어. 사실 저도 예, 이 차에 눈을 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사브라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아, 모르겠죠. 몇 년생이라 그러셨죠? 99년. 99년생인데 진짜 99년생이면은 그때 사브가 망하기 직전이네 태어났네. 예. 예. 제가 이거를 음.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외관은 올드카처럼 생겼다 보니까 예. 길 가다 막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뭔 차예요? 그렇지.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람은 네.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어르신들은 샤브라고 사브라고 안 하고. 그때 왜 그런지 알아? 그때 샤브샤브가 유행했거든. 근데 이제 샤브샤브 드셔보셨죠? 네. 그 샤브샤브, 우리 때 샤브샤브라고 안 했어, 그거를. 징기스칸이라고 불렀어. 맞아요. 처음에 지금 역사가 있지, 이 사람들아. 그지? 징기스칸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그 유목민들이 참 먹는 요리라고 징기스칸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고급 요리로 소개가 됐거든, 80년대에. 그래서 그때는 80년대에 징기스칸 먹으러 딱 강남에 가면은 조리해주는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네. 우리가 먹고 나면은 그분한테 팁을 딱 준다고. 근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 그때도 10,000원짜리인데 왜 지금도 10,000원짜리지, 팁이? 그렇잖아. 세뱃돈하고 팁은 왜 10,000원짜리에서 변하지를 않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 징기스칸 요리 먹으러 가면 막 실내도 막 그 유목민처럼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이랬어. 그 징기스칸 하는 집이. 여기 동네 너무 좋은데요? 예, 좋죠. 예. 원래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어요? 시골에 살아본 적 없어요? 네. 일산에 태어나서 일산 살았어요? 아니, 저는 원래 강남에서 태어났고, 아,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좀 살다가, 예. 은평구로 그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은평구에 네, 거기로 다 같이 이사.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부모님이랑 같이? 네네네. 그러니 도시만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그지? 근데 제가 찾아다녀요, 여기를. 아, 진짜? 네, 이런 데를. 아, 이번에도 제주도 간다며, 참, 다음 달에. 네. 그거 좋아하겠다. 내가 갔던 중에는 비자림길. 비자림로가 있어. 그 길이에요? 그냥? 길인데, 네. 나무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의 비자림로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 가보겠습니다. 뭐 한 달가 있으면 안 갈 수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근데 거기도 나가게 돼. 거기하고,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거기하고 산방산. 산방산. 예. 산방산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 사람들 누구야?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거기 딱 떠내려온 데가 거기 산방사 바로 앞이요. 야, 근데 왜 기어가 안 바뀌냐? 예. 이게 기계식 사단이라 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게을러. 어디 엔진이 시동 걸 때하고 아이들링은 꽤 거치는 것 같은데 네. 막상 달려가니까 매끄러워요. 네. 산방산 가. 나 산방산은 그냥 늘 가요. 그냥 제주도 가면 무조건 들려. 그 다음에 차기도. 차귀요? 차기도. 차귀동? 차귀도 섬이야 섬. 아. 네, 차귀도. 너 이 차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된 차예요? 25만. 25만?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치. 네, 이게 뒤통축이 잘 망가지진 않는데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아, 뒤에요? 뒤통축에서 소리가 나지. 큰 요철 찼을 때. 네. 예, 그래서 부싱이나 쇼바 쪽으로 한번 네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왕 올드카를 탈 때는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어서 타고 싶잖아. 네. 굳이 지금 오게티가 그거라는 거지. 다른 부분이 너무 완벽해서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부각되는 거야 지금. 실내도 좀 너무 깨끗하고 실내도 완전 진짜. 이게 요즘 올드벤츠도 아니지 그 21세기 초반 나온 벤츠들 벤츠 BMW 이거 다 늘어지잖아요. 천장 떨어지는 거, 그렇지. 그것도 뭐 하나도 없고. 맞아요. 이제 스티링 같은 것도 유격도 하나도 없어 지금.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 지금. 저는 추워서 꺼요, 가끔. 그 지금 뭐 그래야겠어, 맞아. 옛날 차들이 에어컨 냉기가 더 시원하니까. 그래서 올드카를 언제까지 탈까 고민돼요. 올드카는 영원히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이너스티는 어땠어요? 사가지고 팔 때 가치가 좀 손해를 봤나요? 아니면
제가 수리한 것만큼 받지는 못했죠, 당연히. 그래도 차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죠? 네. 근데 난 그렇다. 다이너스티를 올드카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놀랍다. 아무래도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 디자인이 뭐가 멋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멋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네. 약간 조선의 재규. 아, 그렇지, 그거 맞지. 네. 근데 당신 지금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조선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래, 약간 네. 한국이라는 배경으로만 쳤을 때. 이게 뭐하다는가 하면은 나는 그게 재교의 아류작이라는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김이 팍세거든? 근데 당신은 어쨌거나 당신 세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네.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는 미술 하잖아. 나는 카피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경멸해.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재교라 그랬잖아. 근데 한국의 재교도 아니야. 너무 어설프게 베꼈어. 네. 그나마 좀. 저는 그거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뭐요? 정주영 회장님이 예. 죽기 직전까지 네. 그거 리무진 타고 다니셨다는 거. 아, 그렇지, 그랬대요? 네. 예, 정주영 회장님이 차에 대한 감각은 없으셨던 걸로. 네, 근데 삽을 좀 얘를 좀 성급하게 데리고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아서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원래 제가 다이너스티를 팔고 포텐셜을 데리고 올라 했었는데 네. 포텐셜은 좀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왜가 부품이 더 없으니까. 네, 네. 오히려 이거보다 없으니까, 네, 그지? 아무래도 외제는 애프터마켓 외국에서 구할 수 제품이나, 있는데. 네,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스웨덴 가면 그 새끼들 차 안 버려. 맞아. 그지? 진짜 크게 고쳤어, 그 네, 인간들이. 네, 네. 근데 포텐셜이 아니잖아. 네. 생각보다 힘들고. 오히려 유지보수는 이게 더 쉬운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제 썩차가 유지보수가 더 쉽다니까, 결과적으로 가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벤츠나 이런 건 너무 비쌀 것 같고 뭐가? 구속값이. 오해야. 아,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여기 다 벤츠 오너들이거든, 여기. 우리가 볼 때 당신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 아, 이 고행의 길을 왜 가고 있을까? 자, 중요한 거는 이분도 얼마 전에 벤츠 오너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벤츠 부품이 차이나에서 무지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네. 차이나가 싼 부품을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 그지? 네. 그러면 누가 더 유지하기 쉬워지겠어, 좀 있으면. 지금 이게 불과 1, 2년 전에 벌어진 일이야.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샀을 때 2020년에 샀을 때만 해도 중국제 부품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막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싼 부품은 안 늘어날 거라는 거지. 근데 또 그래서 이게 또 차가 또 값이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또 희소하고 네. 컨디션이 좋은 차가 많지 않을 거거든? 아, 그렇게 부속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면 또 그 희소함에 또 열광하는 분들이 예, 이걸 또 살 거라는 말이지. 근데 지금 이런 상태면 내가 볼 때 진짜 차 진짜 잘 샀는데? 좋아요. 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본 사브 중에 당신 차 컨디션이 이거야. 아, 근데 주변 분들도 그 얘기는 해요. 맞지? 예, 이거야, 진짜 이거야. 이거는 나이 먹은 차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외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봐도 지금 주행감도 진짜 그렇고 이 차들이 보면은 왜 서스가 단단해가지고 사실은 이 스트로크가 많지 않잖아. 예, 그거 뒤축이 엉성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왜냐면 엉성한 뒤축을 많이 움직이면 금방 뽀록 나. 아. 근데 변속기, 기계식 4단 ZF 변속기는 이게 ZF라 그래가지고 BMW의 그 ZF를 생각하면 큰일 나겠네. 네. 예, 일을 거의 안 해. 자동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안 올라가지? 그치?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렇지. 또 어떨 때는 왜 안 내려가지? 일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지용 세팅이야. 변속기가. 오르막 내리막 세팅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아, 근데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네. 그 훅발이라는 걸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터보차가 이게 지금 훅발이 있죠. 네, 한 120 정도 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쫙 깔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예. 아, 다이너스티는 그게 없으니까. 예. 다이너스티는 120에 가면은 불에 될 것 같아. 맞지? 이 사람이 저기서 덜덜덜덜덜. 네. 야, 바라스가 맞네, 왜 또냐, 차가. 맞지? 휘바라스 보러 몇 번 갔었지? 그거 봤어요. 예. 그 얼라이. 얼라이 보니까 뭐래요? 정상이라죠? 예, 예. 마다 있는데 예. 얘가 아무래도 이렇게 차가 그냥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는 하시는데. 아니, 새거 때도 그랬어. 난 확실히 알아. 왜냐하면은 내가 다이너스티 타고 우리 이제 여기 동네 형님들이가 많잖아. 한번 딱 장거리 한번 갔다 와. 가면 형, 이거 어떻게 타고 댕겨요?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로 바꾸냐? 아카디아 샀어. 쫙! 그래, 차가 이 정도는 가야지. 그렇죠. 예,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유럽 차는 고작 4기통짜리인데도 안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타고
야 이제 다이너스티랑은 다르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최신 현대차는 다 쫙 깔려. 그걸 안 참아서. 자, 여기서 또 올드카 갑자기 뭐 무용론이 한번 나오는 것인가. 근데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국산차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제가 너무 네. 쌉차만 타다 보니까 네네네. 가끔 요즘 차라고 하는 게 맞나 편이? 네. 요즘 차 좀 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면에서? 아니, 너무 쾌적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행감도 계속 그렇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으니까. 네. 맞죠. 원시인이 돼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내비가 있어. 약간. 중요한 건 그거잖아. 스스로 자처해서 원시인이 돼가고 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나는 그 원시의 시절을 원치 않지만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네. 그거랑은 다르잖아 지금. 거꾸로 가는. 예, 나뭐 거꾸로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또 예술가니까 앞으로 예술가가 될 거니까 그게 또 예술적인 어떤 그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거든. 근데 화면 없는 거는 난 오히려 찬성이야. 차에 화면이 왜 필요해요? 근데 일부러 그 후방 카메라도 안 달아놨어. 나하고 똑같네 얘. 저도 후방 카메라 같은 건 없어요. 아 처음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뒤에가 안 보이니까. 그래 후진도 못하는 걸 운전 기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응. 이거 준 형이 막 창문 내리고 네. 문 열고 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차에 키스라는 게 아주 싫었던 거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맞아요.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려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후방 경보기가 모든 거를 다 알려주지는 않잖아. 네. 네. 기둥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박는 경우 있잖아. 네. 그치? 진짜로 억울하게요. 돌다리로 두드리라고 내려가지고 한번 실제로 살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 평지여니까 되게 좋다 진짜. 네. 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50에서 3000까지는 녹색으로 딱 표시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로 쓰라고. 네. 저렇게 하면 연비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 이유는 부스트가 터져가지고 연비가 안 좋을 거거든. 2000 레브 리미전 매치예요. 5,500부터 다트가 돼 있다가 6,000 같아요. DUCC 치고는 낮은 편이지. 그러네요. 예. 스웨덴 전투기의 맛을 보여주고 왔어. 지금 타도 직진성, 이제 아까 그 쫙 꼽힌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네. 예, 이제 알 것 같다. 되게 좋네요. 이게 FF 특유의 직진성하고 합쳐져가지고 네. 지금 되게 좋아요. 이 평평한 길을 똑바로 갈 때는 서스펜션 별로 의미 없거든. 생각보다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 가벼워요, 맞아요.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에요. 뒷좌석이 굉장히 장거리 가기도 안 불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 뒷좌석 좋죠? 네. 저 이 뒷자리에서- 소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뒷자리에서 종종 많이 쉬어가지고. 이게 휴식 공간으로 써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오. 저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떨 때? 어디 가서? 아니요, 그냥 집에 도착해도 안 집에 올라가요. 도착해서 안 올라가고 네, 햄버거 같은 거 사서 차에서 먹어? 여기다가 핸드폰 껴놓고 이제 햄버거 먹고. 부모님이랑 안 친해요? 아니 친하죠. 엄청 친하죠. 근데 왜 집에 안 들어가? 또 맨날 부둥켜 어, 맨날 그냥 보고 하면은 사실 아니지 아무리 부모님 좋아도 혼자 있는 혼자, 개인의 네. 공간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 네, 그지? 네. 이게 암만 집이라고 해도 음. 어쨌든 그 집이라는 틀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있어. 똑같은 음식도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네.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잠도 자고. 차에서? 네, 여기서 그냥 새우잠으로 자요. 와, 난 안 되는데 그거. 내 이불에서 내 잠옷을 입고 자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거는 꿈꿀 수 없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연비도 생각보다 좋은데? 아 그런가요? 예. 얼마나 나오나요? 뭐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 게이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통이 큰가? 이 당시 한 60씩은 될 거야, 탱크 크기가 그래도. 근데 그죠? 만땅 넣으면은 한 네. 97,000원. 고급유로? 네. 그러면 60 탱크는 아닌데 조금 작다. 네. 50 한 렌트 되겠다. 네.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중에 바람 나오는 소리 같은 거 지금 좋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다 의도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우리 집 식구들이 타면 뭔 줄 알아요? 현대차를 타면은 바람 소리가 난대. 근데 벤츠를 타면 바람 소리가 안 나고 시원하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잖아. 봐봐. 바람 소리 안 나게 들어도 금방 시원해져. 그쵸?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오? 이랬어 나도. 최근에 벤츠 한번 타봤는데 진짜 좋긴 하다. 너무 좋던데. 벤츠 뭘 타봤어요? W212 디젤 타봤거든요. 누가 그거 타봤다고? 야 고작 212 뒷달 타고 지금 좋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차 주행거리도 겁나 많던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딱 알려줬거든요. 네. 형 이거 타기 전에 사람을 네. 되게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차라고. 예. 근데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기아가 아주 일을 안 하진 않는구나. 가끔은 일을 한다, 야. 한번 왁바이브 가끔 한다. 시트가 편하다. 근데 이게 에어로는 왜, 에어로 시트라 그래가지고 더 막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감싸지고 있는. 그거는 좀 과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는 단정하게 생겼으면서도 편해요. 잘 만들었네. 목바지 디자인이 멋져요. 네. 아, 이거, 왜냐하면 사브가 이 목 후방 충돌 당했을 때, 사브만 그런 게 아니구나. 볼보도 그렇구나. 네. 이 목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잖아. 심지어 볼보는 그 뭐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트 만들었다고. 시트 만들 때 좀 그런 분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 근데 저는 이거에 좀 이제 네.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아 요즘 차 타면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 그 의자는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시트는 나도 지금 허리가 안 아파, 맞아. 가죽이면서 약간 푹신하잖아. 네네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파. 그러니까 푹신하면은 어쨌거나 시트가 자연적으로 내 몸에 맞춰지잖아요. 네. 근데 단단한 의자들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체형이. 제가 또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예. 옛날 왜 어르신들이 네. 물침대 차 네. 타다가 딱딱한 네. 거 타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뭐라고요? 차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제가 친구 차 타면 항상 그런 얘기하고 시트가 이렇게 딱딱하고 무슨 그렇지. 아, 특히나 우리나라 가죽 시트들이 딱딱하지. 네. 들어보면 이게 좋은 그래, 거라고 이거는 가죽 하고 시트 치고는 부드러운 편이다, 그래. 네. 부드러운 부드러운 편이지, 그지? 쿠션이 많이 있는 편이지, 가죽 치고. 잘 만들었어. 부모님이 이거 샀다고 뭐라 안 해요? 반쯤 내려놓으셔가지고 처음에 다이너스티 딱 갖고 왔을 때 다이너스티 갖고 왔을 때, 잠깐만, 아버지가 연세가 지금 몇 살 정도 아버지가 됐어요? 올해 55. 그치. 네. 그럼 아버지가 나아버지는 거의 같거든, 나이가? 네네네. 그럼 아버지 세대는 그 젊었을 때 다이너스티 못 가져봤을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보기만 했을 거야, 그지? 근데 그걸 아들이 타고 왔잖아. 그럼 아버지가 뭐래? 택시 냄새 난다고 옛날 그 썩은 택시. 아, 옛날에 저기 강남에 그 고급 택시가 그거였다. 네. 썩은 택시 냄새 난다고 너무 싫다고. 아버지가. 네. 막 얘기하면서 그 꼰대차 같다고. 맞지? 아버지 말 맞지? 네,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예. 이 얘는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외제차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허. 야 외제차 한번 뒤에 앉아보자. 그렇지. 생각보단 괜찮네. 네, 네. 깨끗하네. 막 여자들의 다음 멘트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무엇보다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아, 할머니도 계셔? 아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바로 불광동. 아, 불광동 네, 바로 근처네. 거기 계셔서 예. 일주일에 한 4번, 5번 만나는데 예.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제가 그냥 뒤에 예. 태워드리거든요. 아, 할머니를. 이런 고급 차를 다 태워줘서 할머니는 옛날에 싸움을 좀 보셨네. 그지? 왜냐면 그 시절에 엄청 고급차였거든. 할머니가 모른 척 하면서 차 다 알고 있네. 저희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거 샤브라고. 그렇지. 왜냐면 A가 2개이기 때문에 샤브야. 아, 할아버지는 인생이 한창이었을 때 이 차를 보셨어요. 고급차로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시절의 차도 아니고 할아버지 시절의 차를 산 거네. 그쵸, 그럴 수 있죠. 맞죠?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차가 나올 때쯤에 40대쯤이었을 거거든? 그럴 수 있겠네. 그지? 네. 그래야지 이거를 살 여력이 있어서 네.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아버지는 20대인데 이거에 관심을 가질까? 그쵸. 못 가지지. 그러네, 계산해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느낌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다 다른 거야. 지금 또 이거에 대한 느낌 내가 다르고 지금 당신 다르듯이 당연히 다르죠.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거지. 아까도 얘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올드카뿐만 아니라 그 올드한 골동품들의 어떤 문화가 MZ들에 의해서 지금 리드되고 있다는 거야. 리드되고 있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기성세대한테 지금 눈탱이 맞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트렌드 있는 건 맞는 트렌드는 것 맞죠, 같아요. 그죠? 그리고 MZ가 이런 거 갖고 싶은 것도 사실 맞잖아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악 취향도 그러고 제가 올드해?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트윈폴리오 아세요? 그럼요. 아니, 스윙폴리오를 내 나이 때에 몰라. 그죠. 막 그런 거 막 듣고 음. 엄마 아빠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엄마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셨나 보다. 근데 이제 그때는 최신 음악이었겠지만. 누가요? 스윙폴리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마 아빠가 들었던 아, 음악들이.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은 나이 때라고 볼 때 네, 스윙폴리오가 최신 음악이 아니에요. 트윈폴리오 말고. 어. 그때 나왔던 음악들 있잖아요. 그때 최신 음악이었겠지. 예,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즐겨 들어요? 네, 저한테 계속 음. 들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윙폴리오는 나보다 더 앞이야. 네, 그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거 맞지. 그것도 문화지, 그지? 이게 취향 타고 계속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차도 이제 옛날 게 좋아 보인다. 네. 아 근데 사실 진짜 만듦새는 옛날 거라고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차 만드는데 들어간 정성, 네. 사람의 품 이런 게 요즘 차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절로 돌아가면 누구나 차를 못 가지거든. 그죠. 결국은 사람 손길 많이 간 물건들이 다 이렇게 오래 가고 그렇죠. 오래 가도 같이 명품이죠 그게 또. 자동차 회사가 뭐하러 차를 만들 때 로봇화를 하겠어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 이제 진짜 큰일인데? 당신 이제 앞으로 분차 사야 되지? 왜냐면은 나는 사실은 성능 위주로 차를 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차주분은 멋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차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새 차는 절대 못 산다는 얘기고 이제 무조건 계속 올드카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W201을 빨리 하나 얻으세요. W201? 아, 멋이 없는데? 예, 조기차 멋이 없는데? 202요, 202. 이태리 차 사야지. 이태리차 사야지. 아, 이태리. 어. 202가 그냥 네모지 뭐. 그렇지. 그거야말로 성냥갑이지 뭐. 아, 그렇긴 하죠. 아니면 제규어. 아, 제규어 뭐지? 괜찮네요. 되게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제규어? 아니,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됩니다. 제규어 아니면은 이태리 차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지가 않구나. 이런 대중차가 다 없어졌잖아. 크로마가 있었으면 진짜 딱이었는데. 알파로미오도 없고. 네. 아, 예, 우리나라는 알파로미오가 정식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없네요. 없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네요.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싸움 사야 아, 이래서 계속 사브가 남게 되는구나. 아,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네. 이제 말이 이제 되게 빠른 차야라고 하는 거지. 예. 사실 옛날 차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마력이 뭐 높았건 어쨌건 예, 예, 그렇게 막 뭔가 몸에 와닿진 않거든요. 이 속도감이. 예. 이제 이 전차주분은 이제 네. 저한테 이걸 양도하고 더 빠른 걸 타겠다고 그렇죠. 여러러 예, 가셨는데 예. 그것도 이제 요거랑 그렇게 크게 막 차이는 안 날 것 같으니까. 아, 그거는 출력이 훨씬 세죠, 이거보다. 많이 센가요? 많이 세죠. 어, 고어터 보니까. 대신 더 많이 고장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60마력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신세차였지만 네. 지금도 그렇게 적은 출력은 아니에요. 아반떼 정도 되는 건가요? 아반떼보다 훨씬 세죠, 지금 이게. 소나타보다 셀 겁니다. 요즘 소나타는 이거보다 세겠지, 그래도. 아니, 비슷할 겁니다. 1.6 터보도 200마력이잖아. 아, 점력 터보는 200만. 예. 그래서 현대차 1.6 터보가 200마력인데 뭐.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예. 30년은 기술이 왜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사실은 엔진보다도 내가 볼 때는 변속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오늘 느꼈어요. 이게 ZF 4단임에도 불구하고 변속기가 굉장히 불편해. 이거에 비하면 요즘 뭐 현대 6단 뭐 내지는 8단 전륜구동 변속기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이 차에다가. 그쵸. 이 당시로서는 최고 좋은 변속기를 달아준 건데. 근데 사브도 수동 변속기가 있었죠? 아, 있죠, 당연히. 유럽에 수동 변속기 없는 차가 어딨어요. 아, 맞네요. 그 당시 오토는 수출 버전에 그렇죠. 미국 가려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아, 뭐. 유럽 내에서는, 야, 스웨덴에서 아마 자동차 안 살걸? 그렇겠죠. 그럼. 대중 안 되나? 비웃음거리일 될걸? 진짜 동네에서? 유튜브 보면 다 수동이더라고요. 그럼요, 유럽에는 다 수동이죠. 왜냐하면, 아,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 연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연비 나쁜 자동을 타야 돼요? 연비 안 좋고 차값 비싸고. 그렇지. 여기 강원 FC인가 이거? 예, 여기 강원 FC예요. 아, 오늘 뭐 축구 시합이 있나 봐요. 그런가 그런가 보네요. 보네요. 그럼 오늘은 축구를 누구랑 하는 거야? 글쎄요. 축구는 K리그는 잘 혼자 할 수가 없잖아. 누군가랑 붙어야 되잖아. 대구랑 하네. 대구랑요? 네, 네. 그럼 강원 FC랑 대구 FC가 붙는 거야? 그쵸. 여기가 홈 경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단하네. 근데 그 인기가 뭔가 많이 꾸며놨네요. 이런데 딱 사브 끌고 들어가면 딱 당신 생각 되게 싸고 딱 그거 들어가면은 F가 생각하는 느낌.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봐 죽었지. T가 생각하는 느낌. 저희 굴러가나? 아니? 그러면 누가 관심 갖겠어? 그냥 차죠 뭐. 딱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확실한 건 다이너스티 탈 때보다는 네. 그 시선은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관에서 그렇지. 네. 야, 그래도 우리는 그 다이너스티를 안 부르, 다티라 부른다. 네, 어. 다티에 어. 좋습니다. 다티보다는 연령대에 훨씬 잘 어울려.
아 이거요? 예. 아 다들 그 얘기 많이 그죠? 해주시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차 끌고 나왔냐. 그러니까 다 티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 당신하고.